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 살펴보면서 이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이에요. 우리가 주로 경기도 화성시나 평택 이쪽 물건을 이제까지 많이 봤었는데, 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엄연히 공장 창고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도청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장에 대한 그 공급량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 왔고, 도청 IC가 개통을 하고 교통이 엄청나게 편리해지면서 이 토지값이 엄청나게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의 가격 역시도 이 토지값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장에 거래되는 금액이나 신축 분양하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온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의 분석에 앞서서 이 도청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련의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 흐름 이런 거를 같이 확인을 해보고 이 물건 분석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게 우리 경매의 목적물 공장이고, 요렇게 이면도로 조금 타고 나가면 바로 2차선 도로랑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분도 채 안 걸리죠. 자, 그리고 위성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공장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성지도는 항상 몇 년이 조금 업데이트가 느리기 때문에 물건지 주변에 한번 가보잖아요. 공장들의 어떤 밀집도나 신규 공급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았죠. 여기 밑에를 보더라도 이쪽도 공장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도청 IC 주변부 해가지고 공장의 어떤 분포나 밀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도청 IC의 개통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위로 바로 올라가면 이 곤지암 JC가 있죠.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천으로 바로 접근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곤지암 IC가 나오면서 광주의 어떤 중심부로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 광남동이나 요 밑에 오포, 이제는 오포동이죠. 한 10 몇 년 전에는 오포읍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포 1동, 2동 이런 식으로 이제 오포동으로 됐고, 여기에 신현동, 여기 이제 태제국에 넘어가면은 바로 분당 서현동이죠. 해서 이쪽으로는 완전히 이제 분당 신도시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도시랑도 그렇게 먼 느낌은 아니에요. 이쪽 광주의 어떤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랑 그렇게 먼 어떤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태전지구나 여기 광남동에서 이 서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성남이 이제 옛날 구시내 상대원이랑 하대원 요렇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고, 여기 밑에는 야탑동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분당, 그 다음에 성남, 구도심 이런 쪽이랑도 상당히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곤지암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상당히 좀 값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요 위에 이제 하남이 있죠. 하남. 여기 하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교산 신도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쪽에 춘궁동 이 자리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여기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쪽에 있던 어떤 공장 창고들 이런 게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위성지도를 보면 자, 숫자가 엄청나죠. 이런 공장 창고가 수용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 여기 위에 이제 남양주 이쪽으로도 많이 가셨고, 그리고 여기에 상산곡, 하산곡동 여기를 지나서 광주로 많이 내려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주의 어떤 공장 창고 시장이 상당히 상승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초월읍, 여기 초월에도 공장이 상당히 많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런 산 위에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꼴짜기를 다 타고 들어가면서 이 공장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이런 지붕들이 다 공장 창고예요, 대부분. 야, 여기 산 기슭까지 다 파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초월 여기 또 생겼고, 그러면서 이쪽 곤지암 톨게이트 주변에 어떤 발전, 다시 말해서는 집가 상승이나 공장 창고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에 있어 왔었어요. 물론 이제 재작년 하반기 금리 상승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기는 하는데, 엄연히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 도청면의 어떤 공장 창고 시장, 토지 시장 이런 가격 상승이 요 몇 년 동안 상당히 가팔랐었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그 원주민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말씀 나눠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도 평당 100만원 초반 요렇게 실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최근 몇 년 동안의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한 이 도청면 IC 근처 이 유정리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죠. 옛날에 여기 도척 IC 없었을 때는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쪽에 용인에서도 그냥 국도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곤지암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국도를 타고 꾸불꾸불한 길을 통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이 IC가 개통을 하면서 엄청나게 편리해졌습니다. 교통이. 그래서 이 도척 IC에서 이 왼편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용인의 포곡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 서용인 JC에서 영동고속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동을 탄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신갈, 광교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 군포 이런 쪽으로 교통의 연계성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요 서용인 JC에서 남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서용인 톨게이트 지나서 여기에 바로 동탄 IC가 생기면서 이동탄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쭉 타고 여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조인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왼편으로 쭉 가면은 부구산 지나가지고 정남, 봉담, 비봉, 남양, 여기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마도 JC까지 가게 되면은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타고 안산이나 시흥, 광명, 인천 이쪽까지도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교통의 발전, 그리고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연결,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도척 IC가 위치한 도척면의 공장 창고 시장, 그리고 토지의 시장이 가격 상승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런 최근에 몇 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좀 알고 도척면의 공장 창고 시장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쪽의 시장을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경매 정보지로 돌아가서 우리 물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이 아니고 2종 근생 제조장, 그리고 1종 소매,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돼가지고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공장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공장이 아니라 이렇게 2종 근생 제조장이랑 1종 소매점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지 평수는 450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고 건물의 연면적은 28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최초 감정가는 16억 5천만 원이었는데 바로 어제죠. 어제 유찰이 되면서 지금 11억 5,600만원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건 가격 기준 했을 때랑 2회차 가격 기준 했을 때랑 우리 공장 평당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건 감정가 기준입니다. 나누기 447평. 와, 369만 4천원. 이거 37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신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70만원입니다. 공장의 평당가가. 물론 이 공장이 2층으로 구성된 복층 공장이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냉장, 냉동 시설, 그리고 편하게 상하차할 수 있는 도크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은 370만 원이다 이러면은 신권 기준의 가격으로 했을 때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에는 유찰된 가격 기준으로 평당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억 5,600만 원으로 잡고, 자, 토지 평수 447평, 258만원, 그럼 260만원 정도로 지금 떨어졌죠. 자, 26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이번 2회차에는 이제는 입찰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리의 상황, 제조업의 업황, 이런 전체적인 외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야, 이거 260만원 지금 최저가인데 2회차에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떨어져야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런 의견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 도척면, 도척 IC 5분 거리 내에 있는 계획관리 토지, 원형지, 공장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의 원형지 가격이 얼마냐, 이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경매로 떠오는 이 공장의 취득 가액이랑 그냥 빈 땅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인허가 받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새 공장을 얻게 되는 총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봐가지고 경매로 준신축을 받는 게 이득인 건지, 아니면 땅을 새로 사가지고 인허가 받은 다음에 새 공장을 건축까지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원가를 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하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공장 물건도 쎄뺑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이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도척 IC 5분에서 10분 내로 들어갈 수 있고 계획관리 토지인데 공장 인허가가 나오는 땅이다. 그러면 걔네들이 나오는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거래되는 시세가. 그러면 그 시세에다가 인허가 신청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건축하고 준공받고 취득을 한다 했을 때는, 자, 토지값 엄청나게 올랐죠. 인허가 하는데 몇 개월 걸리죠. 건축비 엄청나게 올랐죠. 그럼 이런 거를 쭉 이렇게 뚫고 딱 왔을 때 새 건물을 갖게 되는 그 시간과 총 비용,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금매 가격으로 공장을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경매로 괜찮은 공장을 취득하는 거, 이런 게 시간이나 비용, 노력, 스트레스, 이런 거를 더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죠.
비싸게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경매로 공장을 취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원형지에 공장을 인허가 받고 건축까지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새 공장을 취득을 하는 거,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서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VS 딱 해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2회차 기준으로 한 258만 원이라고 하는 이 평당 가격 있죠.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지금 가격은 아니에요. 200만 원 중반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청면에 도처가이시 주변만 딱 보더라도 계획관리에 있는 준신축 공장인데 200만 원 중반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공장 물건들이 생각보다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대신 절대 여기서 더 많이 높여가지고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꼭 이 공장을 낙찰을 못 받으면 뭐 죽는다. 나는 반드시 이 공장이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예외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절대 이 지금 2회차 가격 260만 원이라는 평당가가 이 광주시 도청면 유정리 여기에서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제 입찰가를 너무 많이 높여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경매로 받는 메리트 그리고 명도도 해야 되고 건물에 대한 어떤 수선 작업 그 다음에 내 업종 임대 놓기 편한 어떤 구조 이런 걸로 다 털어내든지 뭐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조금 써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까지 입찰가에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가 지금 평당 200 중반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제가 감히 이제 생각을 하건데 여기 2차에서 유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는 이제 들어와서 공장을 낙찰을 받아갈 거는 같은데 여기 감정 금액처럼 평당 370만원 이렇게 300만원 후반을 주고 낙찰을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경매로 받는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신권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공장이 일반적인 단층 공장의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식품 공장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축산 가공을 했다고 해요. 식품 업종에 특화된 건물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 업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용자분들 그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물건이지만 그 외의 업종들 일반적인 제조업, 창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안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장을 찾는 수요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하고 이런 업종의 비율이 전체적인 어떤 공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숫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공장의 범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식품 업종에만 특화된 구조와 건물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들어갈 때는 절대 우리가 이 가격에서 무리해서 들어가면은 조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토지 구성을 보면 공장 용지 본부지가 411평 정도,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지목이 전이 조금 껴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조금 들어가 있고 대지가 또 한 4평 정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450평이 조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의 면적이 여기 150평 그리고 30평 이렇게 하는데 150평은 제조업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매점, 그리고 2층의 면적이 60평인데 여기도 소매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1층의 요 면적이 500캐벨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를 2종 제조장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에 이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으려면 일반 개발행위 허가에 건축 허가 이걸로 못하죠. 무조건 도시계획 심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인허가 받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장 필지 내에서 2종 근생 제조장의 이 제조 면적 이거를 500캡의 미만으로 끄는 다음에 나머지는 소매점으로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이 전체를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장, 하지만 엄밀히는 제조업소와 소매점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로 공장 개발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은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제시외 건물은 창고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연면적이 275평 정도 나오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여러 회사들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항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가운데 보면 요 분 있죠. 요 분은 사업자 등록이 16년 8월달입니다. 그럼 우리 등기부 보면은 말소기준 등기가 18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분은 지금 대항력이 있어요. 하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나 보증금 내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입찰하시기 전에 충분히 탐문을 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대항력이 있는 건지 확인을 잘 해봐야 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데 현장에 가봤을 때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건물 등기부랑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은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는 모든 권리가 지금 소멸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상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물건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토지 필지 구성을 봤을 때 지목이 전인 필지가 2개가 들어가 있었죠. 전이 25평, 그 다음에 2.7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특이사항에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취증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토지 이음을 보게 되면 여기가 우리 경매 목적물의 본부지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도로선이 이렇게 이제 하나 생겼고 소로 3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도로 개설 계획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차선까지 이제 쭉 나가는 거죠. 지금은 조금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비좁은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 이러면은 우리 공장 물건은 상당히 도로 여건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이 소로 3류라고 적혀 있는 이 도로의 이 실제적인 어떤 집행 이런 게 언제 될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계획만 잡혀있고 안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장려하고 있는 어떤 그 개발의 청사진,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또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우리가 수립이 되면은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공장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특정 건축물의 허가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되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잡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를 그려나가려고 하는지도 잘 조사를 하셔야 이 안에서의 어떤 토지의 가치, 그리고 공장 창고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촬영해온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가 우리 경매의 목적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와가지고 마당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 바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물건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냉장이나 냉동 창고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여기에 상하차를 위한 도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보인다고 했죠? 식품공장. 요 식품공장 하시는 업종에서 이런 도크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한 1m 정도 여기 땅이 파여 있습니다. 해서 이제 트럭이 딱 들어왔을 때 꽁무니를 딱 대면은 여기 샷다도어 올려가지고 물건에 뭐 입고나 출고나 이런 거를 상당히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상하차 작업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도크를 설치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일반적인 공장 있죠. 그런 애들이랑은 많이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범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도크 시설이 이런 공장에 계신 분들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행거도 쫙 열어가지고 제조한 거 마당이나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물건 꺼내고 싣고 재료 들여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게차로 떠가지고 출고하고 상차하고 하차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도크가 이런 업종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와, 여기 제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 냄새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예전에 축산 가공 뭐 이런 걸 했다고 하세요. 여기 벌써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냄새가 이 쩐내, 짠내 이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현장 임장하실 분들은 이거 있죠, 마스크 꼭 끼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공장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사무실로 복귀하는데 와, 그때까지도 막 몸에서 그 약간 뭐 비린내, 짠내, 쩐내 이런 게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실 분들은 꼭 마스크 이런 거 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의 옆면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적으로는 디자인을 좀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 건물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계도 하고 시공해가지고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내 공장의 어떤 모습, 외향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정도면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뭐 아무튼 이렇게 경매까지 좀 오게 돼서 항상 이렇게 좀 신경을 써둔 건물을 특히 들어갈 때는 조금 많이 이제 마음이 좀 무겁죠. 자, 내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식품 공장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죠. 여기 내부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화장실, 뭐 샤워실, 뭐 옷 갈아입는 곳, 그 다음에 뭐 원재료 입고 해서
가공하고 완제품 만들어서 포장하고 냉장 보관하고 출고하고 각 룸이 구획이 딱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사업 구조, 동선에 맞게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해서 실사용 목적으로 이제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이 내부의 구조가 내 작업의 동선, 환경 이런 거랑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파티션, 룸으로 된 거 다 철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잘 산정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휴게실 느낌이죠. 이렇게 이제 옷도 갈아입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엉덩이도 좀 지지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2층도 대략적으로 구조는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 다른 룸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반대편에는 복도가 있고, 아까 1층에서 봤던 엘리베이터 이렇게 이제 왼편에 들어가 있고, 여기 화장실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사무실이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복도에 이런 조감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감도만 딱 봤을 때는 야 진짜 건축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공장을 짓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전체 공장이 이제 100개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이 소수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 소유자분이 상당히 이 공장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이 정도의 건축비 쓰면서 설계 반영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잘 나가는 어떤 회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공장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었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좀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제 살펴보러 온 건데 뭐 마음은 편치 않아요. 자 이제 여기 조그만한 룸이 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이쪽이 이제 사무실 공간이죠. 여기 한쪽에는 이제 조그만한 회의실, 이렇게 이제 회의실이라고 적혀 있었고, 여긴 탕비실이죠. 이 탕비실. 이렇게 탕비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비품실. 그리고 우리 영화 보면은 그 여러분들 그 범죄도시 영화 아시죠? 우리 마동석 형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악당들 때려잡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범인들 취조할 때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다, 뭐 제대로 불지를 않는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자, 가둬.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자 여기에도 그 방이 있었습니다. 진실의 방. 야, 이 무섭지 않습니까? 진실의 방. 아니 그럼 이 공장에 이렇게 진실의 방이 있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사장님이 오더를 내렸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무튼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헬멧 하나 이제 갖고 와가지고 딱 씌운 다음에 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거 아무튼 이거 딱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제가 공장 경매 물건을 많이 임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이제 무서운 방이 있는 거는 이 경매 물건이 처음이었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은 잡혀갑니다, 진짜 여기로. 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열어봤죠. 마동석이 진짜 안에 있나. 근데 눈이 딱 부시고 딱 떠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방이 아니라 야, 이 뭐 이게 그냥 옥상 이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한쪽에 화물 리프트가 하나 있고, 뒤에서 이제 여기 옥상까지 이제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옥탑 위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 그리고 이제 여기 왼편에는 조금 적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 요런 게 이제 가설로 좀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주변을 보게 되면 와, 이건 뭐 죄다 그냥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논바닥 아니면은 공장,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동네예요. 다른 면을 이렇게 보더라도 주변에 민가랑 공장이랑 상당히 많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원덕백이 임야 깎아가지고 레벨 줘가면서 이런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옆쪽을 둘러봐도 진짜 논바닥 아니면은 공장 창고로 변모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갈색, 요 한 4층짜리 돼 보이는 이 원룸 건물 있죠. 이게 한 몇 년 전에 생긴 건데, 이 건물 처음에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어떤 미친놈이 이거 여기다가 원룸 지어가지고 하냐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주변에 이제 공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 있죠.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사해보면은 공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토박이 그 어떤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만실돼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은 나도 몇 년 전에 이런 거 지었다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경매 물건 현장까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식품 업종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조금만 뜯어 고쳐가지고 내 사업 동선이나 작업 환경 이거에 맞춰서 실사용하면은, 그리고 도척 IC랑 여기 물건지랑 한 3분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류, 출고, 입고 뭐 이런 거 사업하기에는 되게 편해요. 근데 이 구조, 이런 특성, 건물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이 범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공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식품 업종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들은 그냥 단층 공장 이렇게 이제 비어져 있는 거 있죠. 계집 형태로. 그런 공장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축산물, 수산물, 뭐 농산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임대 수요, 매매 수요 이런 거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절대 그런 범용성이 떨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찰이 됐다고 해서 무리해서 들어갈 건 아닙니다. 그런 점들만 유의하셔가지고 가치 판단 잘 하셔가지고 입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벽으로 좀 피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